축산, 검협전. 50화. 요사한 교수 등. 울창한 고목 사이 귀신 곡성에 에워싸인 이영경이 몹쓸 도사를 처단하고 바위산 절벽 아래 요사한 소굴 후동에서 주매가 사악한 법보를 찾아내네. 이영경은 갑작스레 짙은 먹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천지를 분간하기 힘들었다. 사방에서 음산한 곡성이 들려와 싸늘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곧이어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타난 알몸의 여자 귀신들이 안개 속에서 흰 천을 살랑살랑 흔들며 서서히 이영경을 에워쌌다. 성성이는 괴성을 지르고는 바로 기절했고 이영경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사지에 힘이 풀렸다. 요법에 빠진 것이 분명했다. 당장 검으로 귀신을 배려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도무지 들어올릴 수 없었다. 어쩌지? 불안에 떠는 사이 귀신들이 계속 거리를 좁혀왔다. 으흐흐, 예쁜 꼬마 아가씨. 이미 찰나지망에 걸려들었으니 그만 포기하시지. 같이 내 동굴에 가서 재미나 보면 좋지 않겠어? 상대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다. 독수에 걸려들고 말았어. 어쩌면 좋지? 별 수 없지. 포기하는 척해서 저놈이 요법을 풀면 그때 공격해야겠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장 앞까지 다가온 귀신들이 더 이상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한참 떨어진 곳에서 영패를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귀신들은 영패가 울릴 때마다 이영경에게 다가섰지만 이장 이내에 발을 들이는 순간 흠칫하며 몸을 부르르 떨며 물러섰다. 귀신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교수 등이 부서져라 영패를 두들기고 주문을 외웠지만 소용이 없었다. 잔뜩 겁을 먹었던 이영경이 보기에도 귀신들 움직임이 이상했는데 불현듯 자연검이 눈에 들어왔다. 귀신들이 이장 이내에 발을 들일 때마다 자연검이 보검다운 강한 자줏빛을 뿜어내 접근을 막았던 것이다. 그제야 한시름 덜고 다시 용기를 냈지만 여전히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자연검만 휘두를 수 있다면 벌써 빠져나갔을 텐데. 교수 등의 구천도록 음마대법은 매우 악랄하고 무서운 요법이다. 보통 사람은 물론 웬만한 검선도 의식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영경은 지난 며칠 여러 괴물을 상대하며 온갖 영약과 선과로 기력을 보충한 데다 장미조사의 자연검이 든든히 지켜주기까지 하니 가두기는 했어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본래 산채로 잡아다 체포할 작정이었으나 필살기 요법이 통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이영경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중지를 깨물어 피를 낸 후 길게 휘파람을 울리고 후 불자 꿈틀거리는 불뱀 수십 마리가 날아갔다. 옴짝달싹 못하던 이영경은 벼랑간 귀신들이 뒤로 물러서는가 싶더니 짙은 안개 사이로 혀를 날름거리며 날아오는 불뱀 수십 마리를 발견했다. 과연 자연검이 이번에도 막아줄까? 왠지 확신이 들지 않아 불안했다. 이 요사한 도사놈이 어디 있는지 볼 수만 있으면 당장 자연검을 날려 해치울 텐데. 이때 자연검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소나귀를 빠져나가려 하였다. 이제 곧 불뱀이 덮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다. 사악한 도사놈. 빌어먹을 도사놈. 내 눈에 보이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자연검으로 내 놈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연검이 강하게 튀어나갔다. 사지가 축 늘어진 이영경은 쏜살같이 뻗어나가 안개 너머로 사라지는 자줏빛 검광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참혹한 비명이 들려왔다. 으아, 이때 불뱀 무리는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 도망갈 수 없으니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휘잉.
불뱀이 덮치기 직전 자연검이 돌아왔다. 살았구나 생각하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눈앞이 빙빙 돌면서 그대로 기절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먹구름과 안개가 사라지고 서산에 걸린 석양이 청명한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먼저 깨어난 성성이가 제 옆에 앉아있고 손발이 다시 잘 움직였다. 문득 고개를 돌리다가 붉은 치마에 하늘거리는 겉옷을 걸친 여도사를 보고 흠칫 놀라 허리춤을 더듬었다. 자연검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하며 천천히 상대를 살폈다. 정기가 넘치는 곱고 우아한 자태가 마치 신선 같았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어 물어보려는데 여도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물이 죽은 후에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태을 신뢰를 쓴 것이란다. 많이 놀랐느냐? 맑고 또렷한 음색의 겉모습도 범상치 않아.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요물이 죽었다고? 조금 전에 자연검이 날아가자마자 비명이 들렸는데 그렇다면 자연검이 그 사악한 도사놈을 죽였다는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10장쯤 떨어진 큰 나무 옆에 목이 잘린 늙은 도사의 시체가 보였다. 속이 아주 시원했다. 이 자연검은 우리 문파의 귀한 법부란다. 지나는 길에 자줏빛 건강을 보고 한 발 늦어 사파에게 빼앗긴 줄 알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니 제대로 새 주인을 만난 것 같구나. 이 검을 얻은 곳이 망창산 조신전이 맞느냐? 여도사가 우리 문파의 법부라고 하자 이영경이 불안한 마음에 검자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다 쓰러져가는 망창산 절에서 찾았어요. 정말 그쪽 문파의 귀한 법부라면 어째서 그런 곳에 버려두었죠? 그 말을 어떻게 믿죠? 혹여 그렇다 해도 내가 밤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손에 넣었어요. 절대 쉽지 않았다고요. 저런, 내 말을 오해했구나. 이 검은 본래 암수로 짝을 이룬 것이라 한 자루가 더 있단다. 인연이 닿아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우리 문파의 물건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무엇하러 하겠느냐? 그 옛날 장미조사가 이 검을 연성하였으나 살기가 너무 강한 탓에 선계에 오르기 전에 인적이 닿지 않는 망창산에 묻고 부적으로 봉인했단다. 그리고 이 검은 스스로 주인을 택할 것이니 주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탐하면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도 소문을 듣고 훔치러 온 자들이 적지 않았고 하나같이 참혹하게 죽었단다. 망창산은 본래 1년 내내 살기 좋은 영산이었다. 그런데 백골강시, 산요괴, 목발 같은 요괴가 출몰하면서 끝모를 가뭄이 시작되었다. 한겨울에도 봄날 같고 3월이면 벌써 한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영험한 샘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진귀한 약초와 풀꽃이 모조리 말라 죽었을 것이다. 제수명 부부도 이 소문을 들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라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내공이 쌓인 백골강시가 산을 내려가 흉악한 저승사자처럼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잦아졌다. 또한 산요괴와 목발도 연일 살생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았다. 어느 날 제수명이 점괘를 따져보다가 자연검 주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한데 자연검과 연이 닿은 자가 검수를 익히기는커녕 아직 입문도 못한 상태였다. 자연검은 장미조사의 유언대로 선택받은 자에게 돌아가겠지만 만약 그 자가 사파에 들어간다면 결국 악행에 앞장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난이니 요괴를 처리하고 자연검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겸 망창산에 날아온 것이었다. 마침 비가 그치자마자 도착해서 목발이 죽은 것을 알았단다. 더 둘러보다 산욕의 시체와 백골강시 잔해를 발견했는데 모두 예리한 비검에 당했더구나. 자연검의 새 주인이 검수를 못한다고 들은 터라 다른 문파 검선이 가져간 줄 알고 계속 흔적을 뒤쫓았지. 조금 전 자줏빛 검광이 번쩍하길래 급히 내려왔는데 내가 요법에 갇혀있길래 태을신뢰로 안개를 몰아낸 것이란다. 직접 보니 과연 자질이 뛰어난 아이로구나. 자연검이 훌륭한 주인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한데 어린 소녀의 몸으로 괴물이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자연검을 얻었느냐? 혹여 누가 일러주었느냐?
자연검을 어떻게 찾았는지, 쓰는 방법은 어찌 알았는지 자세히 말해다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